기준금리가 연 3%로 동결됐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를 당분간 지켜봐야겠다는 한은의 판단이 이달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공조 차원도 있고 2달 연속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금리로 묶고 자산 매입 기금을 45조 엔으로 확대하는 반면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규모는 25조 엔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0조 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1.5% 이후 2년 6개월 만에 다시 1%대 물가 상승률에 들어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 근거가 되고 있다며 8월 내 추가 지준율 인하 등을 내다봤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올해 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석 달 전 전망치인 0.8%와 1년 전 전망치인 2%에서 대폭 후퇴한 수치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심화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더 흐려졌다면서 유로존 위기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정말 놀랄 놀자죠. 전일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1,900을 되찾았었는데요. 오늘은 1,840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얘기했던 박스권 상단인 1,830에서 50포인트 사이까지 거의 약한 저점 대비 2주 만에 190포인트를 당기면서 아주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대폭 사준 결과인데요. 전일 옵션 만기 전날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가까이 대폭 쓸어 담은 그런 결과로 어제 수급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마감을 1시간 남겨둔 시점 이미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1조 원 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현물만 1조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요. 증시의 상승폭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빠른 코스피 상승세가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지만 무리 없이 매수 우위가 그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중국까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더 추가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증시에 대한 베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이영권 연구위원을 만나겠습니다. 만기 금통위 중국 지표 트리플 이벤트 속 국내 증시 오늘 추가 상승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중국 물가 안정적으로 나왔죠? 추가 금리 인하 카드 나올 수 있을지 무엇보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공격적 매수 배경과 향후 수급 전망도 체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옵션 만기인 만큼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 종가까지 프로그램 매수 위로 마칠 수 있을지 막판 변동성 여부 미리 알려드립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은 교보증권 목동 지점으로 가서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뵐 텐데요. 오늘 종가까지 역시 프로그램 매수 위 지속될 수 있을지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오늘 같은 시장 강세 흐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 만나뵈야 되겠죠? 이제 코스피 1,900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뀔까요? 삼성전자 아직도 매수 유효한지 아니면 이제 단기 수익을 챙겨야 할 때인지 삼성전자 한 종목에 관한 대응 방법도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주간 5% 공략 종목은요.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이 주목하시는 SGA로 설명 듣고요. 마감 전략 시간에는 플랜A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나오실 겁니다. 김상균 팀장님과는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 향후 전략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고 변수도 알아볼게요. JMT, 모베이스, 제닉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종목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현물 사자가 9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매수 규모만 잡아볼 때 그런데요. 프로그램 매수도 엄청나게 유입되네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이 겹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순항하며 1,900선에 안착했는데요. 오늘 강보 합세로 거래를 시작한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키워 현재는 1,940선도 훌쩍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지수 상승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은 지난달 27일 이후에 오늘까지 10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9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벌써 1조가 넘는 매수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9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상승 출발에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중국의 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8% 상승한 47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나흘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하락한 11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44%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당 19,000원씩 상승하면서 133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도 무섭게 쾌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3.6%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2.64% 상승세, 현대모비스 역시 1.81% 오르면서 3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오늘장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9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67% 상승세, 신한지주도 현재 3.38% 오르면서 3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랩 역시 0.41% 상승세입니다. CJ 홈쇼핑도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18만 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반면에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4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44% 상승세, CJENM과 SK브로드밴드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가 코스피 1940선 회복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현재 1.98% 오르면서 5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증권이 4.81% 강세, 그리고 대우증권도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4%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1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 결과에 향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인 화학과 철강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은 2.8% 오르면서 3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는 주당 13,500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역시 4%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롱윈더도 3.11% 오르면서 6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주당 13,0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3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3.28%, 동국제강은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이 2.41% 오름세고요. 현재 동부제철 역시 3%가 넘게 상승하면서 4,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한 조선주들 역시 주가가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조선주의 주가 상승 원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67% 오르면서 2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45% 상승세고요. 현대미포조선이 4.74% 오르면서 현재 1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현재 6%가 넘는 급등세네요. 2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을 위한 연설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신공약에 대한 부분을 대선 공약 사항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흥철강은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우수 AMS와 영화금속, 동방선기 모두 5%가 넘는 상승세입니다. 원일특강 역시 2.35% 오르면서 6,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삼양식품과 CJ제일대장, 그리고 롯데칠성 등을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온은 강보 합권에서 8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빙그레가 3.59% 상승세입니다. 롯데칠성 역시 주당 4만 8천 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제과도 주당 8만 2천 원씩 오르면서 현재 16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많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아주 강하게 오르는 날입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권 연구위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는 동결됐고 중국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옵션 만기 변수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1,800, 1,940까지 회복을 하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 상승은 수급의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워낙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1950선을 넘어서면은 20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 수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950선 이상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된다면은 지수의 상승 탄력도 역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950 정도까지일 것이다. 2000은 역시 조금 부담 있는 지수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물가가 약 한 30개월만 2년 반 만에 1%대로 역시 예상대로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내에 한 번 더 지준율 인하 얘기도 나오던데 추가 부양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부양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도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달 이후 최저치인데 생산자 물가 목표치를 이제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를 비롯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하반기에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책도 또 내놓을 모양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은 이렇다 할 어떤 재료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급 외에는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건지 옵션 만기 오늘까지만 이런 흐름일까요? 공격적인 매수의 배경과 향후 수급 전망 동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옵션 만기와 연계된 물량의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몇 가지 요인을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안전자산을 선호했었던 자금의 일부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증시, 주요 글로벌 증시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현물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선물 시장 쪽을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 부분들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형주가 시장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다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좀 단기적인 급한 해지성 또는 쇼커버링 물량의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 강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에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강도로 언제까지 사줄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셨고 앞서서 2천도 조금 무리 있는 지수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한동안 더 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주식 비중을 본격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늘리기에는 역시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는지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더 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형주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1950선, 1970선을 넘어서면서 지수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도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950에서 2000선까지 단기적으로는 이격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고요. 결국은
지수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주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접근에 나선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못 올랐었던 중소형주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가격 메리트 있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향후 8월 말까지는 추가적인 조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이니만큼 오늘 또 막판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베이시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뭐 약간의 변동성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옵션 만기 관련된 연계 물량 자체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막판에 나올 매물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 합성 선물 포지션 부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만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만기 충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뭐 약간의 변동성 자체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옵션 만기 감안한 막판 또 변동성 가능성까지 타진을 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까지만 해도 단기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라는 메시지를 주셨던데 참 무섭게도 오늘 또 1940까지 뛰어넘는 상승세가 아주 단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자체도요. 오늘 프로그램 약간의 매도 우위 예상이 많았는데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저께 일단 외국인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수급이 시장에 많이 힌트를 좀 많이 준 그런 모습인데요. 전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돌파하는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은 최근에 집상승을 이끌고 있는 동력은 사실은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일 옵션 만기일인 오늘까지도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에 좀 관심이 쏠렸었는데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뭐 장중에 내내 워낙 대규모의 지금 차익 거래를 동반해서 프로그램 매수에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뭐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선물 시장이 워낙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은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전일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8천억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4일이었나요? 8,500억 정도 들어온 이후에 최대 규모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액 대부분을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역시도 어제보다 더 많은 차익 거래에서 1조, 그리고 장중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순매수가 비차익 포함해가지고 약 1조 4천억까지 이렇게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수를 촉발한 주체가 외국인,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물시장에서 전일 1조가 넘는 1조 2천억 이상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2월 중순부터 순매도를 누적해 왔었지만 지난달 26일까지 순매도 누적액이 3조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선물 가격이 고평가가 되자
뭐 콘덴거라고 하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차익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끈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세 추가 유입이 가능할지를 놓고 사실 금주 초까지만 해도 엇갈린 전망이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어제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고평가되면서 현재 수준의 현선물 간의 어떤 가격 차이만 유지해도 오늘은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지금 다만 일부 동시효과 그 매물 출회를 제외하고는 현지 시장 분위기와 베이시스 동향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종가까지 매수 우위 속에서 어떤 무난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수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또 주춤하던 차익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작됐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전의 경우에 보면은 만기 주간 들어서는 잔존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론 베이시스가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콘덴고가 더 지금 늘어나고 있죠. 결국 외국인들은 매수 차익 거래 포지션은 설정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이후에 만기일 이후에도 최근의 시장의 현선물 간의 괴리차, 베이시스 동향을 살펴본다면 프로그램 매수세는 당분간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식시장까지 종합해서 우리가 시황을 좀 살펴본다면 결국 시장의 최근의 흐름은 글로벌 증시에 동반되는 상승 흐름의 배경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글로벌 증시의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후반만 해도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 시장의 반응이 실망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미국의 QE3도 현실적으로 9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라는 점 감안해 본다면 앞서 시장에 7월 말부터 퍼져 있었던 그런 기대에 대한 오히려 시장 뉴스 플로우들은 시장의 기대에 따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대체로 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에서 에린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QE3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 점이 지금 금일의 주가 주된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GDP와 독일의 제조업 지표 등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ECB의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오히려 시장에 거꾸로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는 여전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겠고요. 정책 이외에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 드라기 총재의 유동성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의 수급 구도를 좀 개선시켜 줄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었고요. 최근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보인다는 점도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의 개선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7월 27일 이후에 꾸준하게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연준과 ECB의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지수가 어느덧 1940선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은 위축되기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다소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금통위가 있었고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단기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는 상승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지수가 숨고르기 또는 이렇게 조정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또 외국인들의 귀환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3조 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급격한 유입이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 조정 시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겠고요. 특히 프로그램 매수 등을 동반해서 수급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호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코스피 200 내에 편입된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앞서서는 또 동시에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도 좀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자,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 어느 쪽에 있는 섹터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률이 조금 나올까요? 프로그램이 워낙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업종 고르게 일단 상승하면서도 사실은 이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업종별로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어떤 특정 이슈나 모멘텀보다는 지금 바스켓 형태로 외국인들의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수급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최근 6월과 7월 사이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로는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IT 업종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고요. 화학 업종 내에서는 대형주 중에서 LG화학과 호남석유, 또 건설 업종을 새로 한번 편입을 시켜봤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죠. 현대건설과 GS건설. 그 밖에 지주회사에서는 LG와 두산을 관심 종목으로 각각 20%씩 관심을 유지하겠고요. 이 밖에도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철강이나 조선 등의 중국발 경기 부양 모멘텀이 유효한 업종 또는 이런 종목군들로도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업종, 관심 종목까지 공개 감사합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8월 옵션 만기 특별한 날이니만큼 선물 쪽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만 해도 프로그램 매물 출회 가능성 대부분 이쪽이 우세였는데 어제부터 수급 변화로 인해서 오늘 정말 많은 프로그램 1조 5천억이나 매수 수익가 기록되고 있네요. 막판에 흔들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지금 베이시스가 1.6포인트까지 개선이 되면서 지금 1조 5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외국인 쪽 프로그램 매수고요. 나머지 한 4천억 정도가 국가기관 매수 차익 거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좀 개선된 이유는 어제부터 한 9,700계약 선물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오늘은 4,000계약 선물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15,000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2조 원 정도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베이시스 개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프로그램 수급의 개선 그리고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만기 이제 종시효과 때 이제 프로그램 변동성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단순 환매수 그리고 투기적 매수 베팅이라면 이제 장 막판 리버셜 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추가로 좀 유입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컨버전 설정이라면 일단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 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장 막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일단 종가가 고가에 근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장 막판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프로그램 수급 상황은 장 막판까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판에 흔들리더라도 그것이 프로그램 매수를 오히려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매수가 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매도가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종가 고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프로그램 지금 신고상으로는 사전 신고는 2천억 정도 매수가 잡혀 있는데요. 일단 40분이나 45분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물량이 프로그램을 유입이 되게 된다면 일단 0.2에서 3% 정도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이었네요, 결국.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님의 옵션 만기 막판 변동성까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평택촌놈 연결해서요, 우리 정호영 대표님만의 투자 노하우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이 이보다 더 좋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1900 안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안착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벽한 상승형 수급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1900선 돌파돼도 그렇게 쉽게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다만 조금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내일, 늦으면 월요일 정도쯤에 단기 고점을 한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내일 예상을 한번 해드리면요. 1900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단기 고점이 아마 내일이나 모르긴 해도 이제 월요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현재 중기적인 추세로서 수급은 최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계속 코스피에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너무 과열입니다. 지금 오늘만 1조 5천억이에요. 어제와 합치면 2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수급은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너무 과열권이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800선 이전에부터 얘기했었거든요. 1900선 넘어가도 쉽게 던지지 말아라.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이제 그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단기 매도 사인은 빠르면 내일, 늦으면 월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775에서 50에서 75% 쏘라 그랬고요. 1800 딱 넘는 순간 100% 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홀딩 시켰는데 이제는 좀 반대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살짝 조정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락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 살짝 나왔다가 이제 다시 빠지는 것처럼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제가 저점 매수할 길을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매수하겠다. 이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시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주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언제쯤 팔면은 내가 수익 실현을 아주 잘 하는 걸까? 파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 그 기준선 자체는 올라갔겠네요. 예, 1875선 이상에서는 일단은 75, 100인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1875가 지금 한참 아래인데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보세요. 내일 정도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1950 이상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1950 이상인데 만약에 내일 상황이 1950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960선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한번 던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후 방송은 오늘 그냥 큰 무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아침 방송에서는 명확하게 제가 어느 라인에서 전제를 해야 되는지 그걸 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코스피 위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5대5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미 그 투자자 여러분께 뭐라고 전달해 드렸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학하고 증권은 그대로 갖고 가자. 왜? 크게 오른 게 없으니까 또 중장기로 가야 되니까. 다만 전기전자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력한 상승이었던 이제 운송 장비 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다 중기로 끌고 가든 아니면 일부를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당기고 좀 귀찮아. 정말 당신 말 맞잖아. 정말 지수가 계속 간다면 나 그냥 끌고 갈 거야. 이런 분들 끌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반대 안 합니다. 다만 투자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팔아도 되는 섹터는 IT나 조선 정도로 보인다는 얘기셨군요. 자, 오늘 관심 종목 점검과 또 오늘의 관심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관심 종목하고 추천 점검을 동시에 해드리겠는데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지수보다 강한 유일한 대형주죠. 다른 대형주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겨우 따라가는 추세인데 이건 지수를 오히려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뭐 제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112만 원에 한번 추천했었고요. 113만 원대 한번 추천해드렸었는데요. 벌써 135만 원 육박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35만 원 정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중기 보유하던가 그건 선택하세요. 나는 정말로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단기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134만 원 이상도 결코 나쁜 가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천주 점검해 드리겠는데요. 자, OCI입니다. 100060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화학하고 증권은 계속 끌고 가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월 1일에 20만 원 추천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손절가 마이너스 10, 목표가 플러스 20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력한 상승인데요. 적어도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신규 매수할 땐 절대 아니란 겁니다. 저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가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강력하게 100% 사인 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900 넘어가니까 장 좋다. 편안하게 생각하자. 이건 정말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자제시키고 싶으니까 적어도 보유자들은 길게 끌고 가든 아니면 단기 고점 매도하든 이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매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절대로 추격하거나 혹은 신규로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다시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평택촌놈 우리 정호영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박미라입니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확인해보죠. 네, 박지훈 과장의 BH 어제 플러스에서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2.7% 손실입니다. 이정복 대표 네오이즈는 큰 움직임 없이 수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죠. 이어서 어제 추천받은 베이직하우스 장중 1.5% 상승 시도했지만 현재 다시 밀리면서 보합 상태입니다. 전진우 팀장님의 디지털옵틱은 어제 오늘 시장과 반대 흐름 나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박현상 대리의 파라다이스 꾸준히 수익권이죠. 0.8%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러브스타 전진우 팀장과 관심 종목 AS와 새로운 5%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디지털옵틱 새내기 주였죠. 하락세가 나오면서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갔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주에 그 일봉상 지지받는 12,000원과 12,200원 사이를 좀 손절선으로 고려를 했는데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제 뭐 오후장부터 좀 그 하단에 지금 밀려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종목의 가치만 가지고 뭐 주가를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좀 타죠.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외인들이랑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스매스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를 상승을 했고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딘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소외가 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현재는 상승받는 종목보다는 조정받는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맞고요. 현재가 11,000원대 초반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11,500원대와 그 기술적 지지선이 12,000원대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아직은 그 어제 오늘 그 하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종목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깨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팔면 또 최저가에 팔아버린 게 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있다가 요 구간에서의 좀 지지를 받고 12,000원대 뚫고 가는 모습 확인하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V자 반등으로 좀 올라가려다가 어제 오늘 좀 꺾여서 아쉬움은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이 종목을 다시 매매할 때 현재 구간이 이 종목의 움직임에서 매매 구간을 잡는 참고 지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5%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현재가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술적으로 좀 자리가 좋은 종목 SGA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네, SGA는요, 그 안철수 연구소에 이어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2위 규모에 있는 통합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그 IT 벤처 산업 중에서 이제 게임이나 포털을 중심으로 그동안 큰 상승을 줬는데 상대적으로 요 보안 산업에서는 굉장히 더딘 행보를 보였죠. 그래서 SGA 역시 그동안에 수익성이나 보안업체들의 그 인수하는 합병에 따른 지급법상의 문제 등이 생기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그동안에 동전주, 그죠? 100원 단위에서의 동전주 신세에 있었는데 지난해 어떤 금융권이나 올해 KT, 보안 사고도 계속 있다가 발생을 하면서 국내 보안에서의 이 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SGA 역시 2008년도에는 매출액이 29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난해는 매출액이 406억 원 정도, 한 3년 만에 한 13배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 한 20억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딩 보안 시장의 성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국내 시장 규모만 봐도 2010년도에는 한 9,600억 원, 그리고 2014년도까지 한 2조 5천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딩 컴퓨터 전용 보안 솔루션에서의 성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호재는 그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년부터 대형 업체들 그 삼성 SDS나 LG CNS, 포스코 ICT 같은 이런 대형 업체들이 국내 그 IT 서비스 업체들의 공공사업을 제한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개정인데요. 이제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중소업체들이 2차 하도급을 맡았던 거에서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 분야에서의 서버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의 숨통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시면 1,300원대 크게 보시면 1,300원대 그리고 800원대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주고 있고 조금 더 작게 보시면은 970원에서의 하단과 그 다음에 1,150원에서의 상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최근에 SH 화학이라는 종목 지난달 말에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가는 현재 그 SGA 매수가는 그 추세선 하단이 지금 1,000원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추세선 하단을 깨는 95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원으로 잡고 매매할 종목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SGA 다음 주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박미라였습니다. 네, 시장은 1947에서 약간 밀리는데 프로그램 매수세는 그래도 계속 많습니다.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죠. 2시 43분. 오늘 막판에 상승폭이 확 줄어들 가능성 있나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웹도도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도도 현상이라는 것은 주인이 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개가 주인을 끌고 간다. 즉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동향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프로그램 매매의 수급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크게 상승했을 때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부분에서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키 맞추기 위해서 향후의 상승 탄력은 코스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코스피에서 뭔가 대형주 산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모로. 그럼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인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미팩으로 유명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닉은 하이미팩 오로지 마스크팩 하나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던 것은 역시 중국 시장의 모멘텀 부분에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OEM이라든지 ODM 물량, 특히 하이미팩이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마스크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될 경우는 단기적인 고점이었던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포트에 편입하게 될 경우는 1차적으로 목표가 5만 원, 장기적으로는 6만 원 이상까지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4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5만 원까지 보고 제닉을 좀 사보자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김상근 팀장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페넨터, 모베이스, JMT, 가온미디어, 대양, 전기공업. 자, 페넨터가 추가 매수돼서 이제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요. 자, 현재 20% 이상 수익이 나는 JMT를 한 절반 정도 현금화하자라는 의견과 지난주 추천주였던 가온미디어는 그냥 일단 빼자라는 의견이네요. 예, 가온미디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미디어를 지금 어느 정도 매도시키는 것은 포트폴리오 전략 교체 차원입니다. 지금 가온미디어 자체를 보게 될 경우 9.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매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홀딩을 제시해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도 저는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좋은 우량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하고 8월 14일 정도가 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포트관리 차원에서 UID에서 가온미디어로 왔는데 오늘 가온미디어에서 다시금 제닉으로 종목 교체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완성본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김상윤 팀장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윤 팀장님 포트입니다. 페넨터, 모베이스, JMT, 대양, 전기공업 같고요. 핑크색 보이시죠? 제닉이 10%로 우리 가온미디어 대신 교체 매매되었습니다. 현금 비중은 동일하네요. 자, 제닉은 아직까지 중국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 매수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만 원 정도이고요. 손절 가격은 4만 2천 원 라인대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JMT는 여러 차례 1차 목표가에 갔다 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4천 원대를요. 그래서 20% 정도 수익 보고 절반은 현금화하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5천 원 2차 목표가까지 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페넨터, 모베이스, 대양, 전기공업은 그대로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너의 연구소 김상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약 한 달 전 1만 6천 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1조 6천억 이상 프로그램 매수세가 옵션 만기일에 들어와서 아주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